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는 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 1차장, 2차장 경질 기사입니다. 자, 동아일보 1면과 3면 기사입니다. 1면은 인사파동,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동시 경질. 3면은 국정원장 1차장 대통령 순방 중에도 팝을 싸움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귀국 즉시 교체. 자, 김기현 국정원장 체제 이후에 그동안 2번 정도 인사파동이 있었는데 그 인사파동이 국정원 내부는 원래 정권 교체기마다 헤게모니 다툼이 상당히 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까지 드러난 것은 밖에까지 그 인사파동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인사파동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김기현 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자, 3번째 인사파동 소식이 들리면서 결국은 그 파동의 핵심 인물인 김기현 국정원장 그리고 권춘택 1차장 두 사람을 동시에 경질하고 2차장까지 다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전에 귀국한 뒤에 오후에 김기현 국정원장을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자, 후임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핵심은 이겁니다. 언론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핵심은 이 김기현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죠. 외교관 출신이니 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서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김모 국장을 비서실장으로도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고 했는데 이 김모 국장이 좀 인사를 전행을 한다. 그런 것이 이제 반대파, 소위 말하는 반대파라는 것이 있죠. 조직 내에서. 거기서 또 투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용산에. 그리고 그쪽 소위 김기현 원장과 대치하는 인물은 권춘택 1차장,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권춘택 김기현 원장은 외교관 출신인데 권춘택 1차장은 안기부 공채 출신이죠. 그러니 그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국정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 이 김기현 원장이 가고 1차장이 됐었죠. 그래서 양쪽이 계속 충돌을 했다.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업참마속을 하는 심정으로 국정원 수뇌부를 다 경질을 한 겁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의 그 주도권 다툼, 김기현 지도부, 인류한 혁신위 이 주도권 다툼이 또 용산에서도 움직임이 있죠. 주도권 다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30일까지 친윤 그리고 지도부 중진 거치를 결정해달라 시한을 최후 통첩을 했죠. 그리고 그날 최고위원회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 그다음에 지도부 3선 이상 중진들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권고만 했지만은 말로만 했지만은 이번 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 안건을. 자,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이 가장 1호 거치를 결정을 해야 될 1호로 꼽히는 인물은 김기현 대표죠. 김기현 대표인데 지금 울산에서 본인의 지역구 울산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혁신위원회는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발언도 혁신위원 정치권 출신의 혁신위원 김경진 입에서 나왔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간 혁신위원들이 혁신위를 아예 전격 해산하자 이렇게 하고 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인류한 위원장이 일단 목요일까지 참자 이렇게 돼서 아직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3명 또는 4명의 외부 혁신위원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목요일에 이것이 혁신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서 혁신위가 해산을 해버릴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그리고 중앙일보 정치면을 같이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정치면은 울산 간 김기현, 윤가 하루 서너 번씩도 전화한다. 그리고 중앙일보 윤심 방향은 변화인데 여건 핵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산 가서 윤심 강조한 김기현. 자, 김기현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밤 9시, 10시라도 만나 대화를 하는 사이다. 어떤 때는 3시간씩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인류한 혁신이가 나를 건드느냐.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험지 아닌 울산 출마를 할 거냐 이렇게 비판해 놓는 데 대해서 아니 내가 내 지역구 가는데 웬 시비냐. 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자, 중앙일보에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단 지역구를 찾아서 윤심을 강조를 하는데 의정보고회도 하고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나 3시간씩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방문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당 지도부,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니까 울산을 버팀목을 해서 본인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은 대표직을 물러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울산에 출마하는 것, 이것을 서울이나 이 험지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출마 선언을 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장제원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따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김기현 대표는 2개 다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당 대표직 하나 울산에 그대로 출마하는 것, 이 2개를 놓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안을 정식 의결을 해도 최고위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일단 혁신위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 혁신위원 3명, 박소연, 이재마, 임장미 이 3명이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혁신위 동력도 지금 떨어진 상태죠. 자,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대위 전환 카드도 점차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비대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선제적으로 퇴진을 해서 1명만 남으면 5명의 선출직 중에서 1명만 남으면은 최고위원회가 무너지고 대표도 사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최고위원회 안에 지난주에 본인과 아주 가까운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앉혔죠. 뭐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는 거쳤지만 그래서 김석기 그전에 김가람 2명의 본인과 아주 가까운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 카드가 좀 어려워지니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 인사가 이해찬 모델을 거론했다. 이해찬 모델, 민주당 이해찬.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때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해찬처럼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이끌되 물밑 조율에만 집중하고 선거 전면에는 새 얼굴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지도부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사를 내세워서 표몰이를 하고 김기현 대표는 당 조직과 전략을 뒤에서 컨트롤하면 된다. 자, 역할 분담이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은 인기가 있는, 정치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들, 자기 대권 주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직 대표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물 밑에서 전략을 좀 컨트롤하는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김기현 대표 대신 전면에 나설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사람 지금 강폭 행보를 벌이고 있죠. 그때 2020년에 이해찬은 어떻게 했냐면, 이해찬도 당 대표였는데 본인이 뭐 당권 주자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또 이해찬에 대한 혐오 깊이 하는 유권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은 당 대표를 맡으면서 본인은 일단 뒤로 좀 빠지고
대신 내세운 인물이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직책을 줘서 전국을 돌도록 했는데 전국을 도는 동시에 또 종로에서 한교안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와 맞대결을 벌쳐서 아주 크게 이기기도 했죠. 그때 이낙연은 대권 주자였습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이낙연이 전면에 나서고 또 종로에도 출마를 하고 그 반면에 이해찬은 좀 물밑에서 조율만 하는 그런 역할 분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죠. 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은 가지고 있대. 좀 뒤로 빠지고, 전면에는 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이 한동훈, 원희룡, 이렇게 내세우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 정치면 하단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인요한, 김기현 보란 듯 원희룡 만났다. 희생하면은 표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정에 없던 만남, 이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이 있는 인천 계양을에 또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예, 이재명 잡으러 간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일정의 희생입니다. 희생. 아주 강자한테 가니까는. 자,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희생을 요구를 해왔는데 원희룡이 하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점심에는 한번 하자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희생론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의 역할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은 저도 이 초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이준석에 대한 러브콜, 메아리 없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이준석에 대한 인내에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톡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인요한, 아니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 부모 잘못이다. 부모 잘못이다. 여기에 이준석은 패드립이 혁신이냐. 패드립, 패륜적 말싸움이겠죠. 이렇게 또 반발을 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한 모임에 갔습니다. 어제 그 서산 태안당원협의회 한 그 모임에 강연자로 갔는데 거기서 이준석을 향해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모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정말 이준석은 너무 건방지다. 도덕성이 없다. 뭐 과거에 뭐 성접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드디어 인요한도 이준석을 내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부모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다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적각 아니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그 암컷 발언으로 설화가 이어지는데 여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온다고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걸어앉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부연을 하다가 나온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있던 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준석이 등을 섞어 부르며 이준석을 전 대표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당원들이 이 인요한 위원장의 말에 빵빵 터지다 보니 인요한 위원장도 업된 것 같아. 좀 고조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 이준석이 인요한 위원장을 뭐 부산까지 찾아갔는데 영어로 미스터 린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표현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요한 위원장의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정치권에서는 부모 욕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끌어들여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인류한 위원장은 그 전에 뭐 이준석과 연락이 안 되니까 이준석 아버지에게 뭐 연락을 해봤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인류한 위원장의 인류한 이준석을 이 손절하는 것은 좋은데 이 손절하는 과정에서 또 부모 이야기를 해서 또 새로운 이 반발거리를 이준석에게 줬습니다. 자, 인류한의 이 정도 발언도 논란이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은 더 하죠.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동훈 탄핵 사유 넘쳐 또 항우나 김용민이 그런 이야기했고 송영길은 윤 대통령의 하명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어 안 되는 야당 강경파. 뭐 항우나도 또 출판 기념회 하면서 강경 발언을 뭐 했는데 자. 북 콘서트가 우범지대가 됐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막말, 욕설 가까운 이런 막말들은 전부 다 출판 기념회, 총선 앞두고 막 본물처럼 이루어지는 출판 기념회에서 나왔죠. 그래서 북 콘서트가 우범지대가 됐다. 이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항우나 김용민이 한동훈 탄핵 사유 넘친다. 이것도 또 항우나 출판 기념회에서 또 나온 이야기고. 이 출판 기념회 돌출 발언이 잇따르면서 북 콘서트가 민주당의 우범지대가 돼버렸다. 우범지대가 되고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강욱 앙컷 발언, 송영길, 한동훈 장관 어린 X 이것도 출판 기념회에서 됐고 또 후원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미향이 자기 또 출판 기념회에서 이해찬 당시 대표가 가서 이제 자기가 그 후원금 횡령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를 하니까는 이해찬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대표 시절에. 아니, 우리는 운동할 때 다 태웠는데 왜 회계 자료를 남겨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 그래서 윤미향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것도 다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지도부 관계자는 그 야가 힘자랑하듯 하는 모습은 당에 상당한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국민의힘 내부 질서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화제가 되는 그런 주일이 되겠죠. 11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